설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 한숨이 큽니다. 쌀값 폭락에다 AI까지 겹치면서 명절 준비는커녕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비싼 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정권 입맛에 맞춰 예술의 재갈을 물리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기된 전일빌딩에서 탄환을 찾는 작업이 시작돼 3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농촌 사정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촌 마을에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된 상황에서 농민들은 명절 준비는커녕 생계조차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가에 보관 중인 나락 시세는 40kg들이 한 가마에 35,000원 선. 지난해 이맘때보다 10,000원 이상 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이지만 농민들은 이미 받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인당 평균 8만 원씩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정책 실패로 수학기 쌀값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도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진짜 농민들을 이 아픔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건 저 농민으로서 105% 정부 탓이라고 봐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애써 기른 닭과 오리를 땅에 묻은 농가들. 당장 이번 설 명절 쇠기가 막막할 정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서둘러 집행돼 농가당 수천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긴 하지만 사료비와 병아리값, 전기 요금 등을 빼고 나면 농민들이 손에 쥐는 건 푼돈에 불과합니다. AI 여파로 닭, 오리 입식과 출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150만 원의 생계 안정 자금으로 무려 6개월을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 6개월 동안 놀아야죠. 다른 일 해야죠. 다른 일. 나가서 뭐 막노동을 뛰든 그렇게 해야 이제 생계 유지가 되죠. 쌀값 폭락에다 AI까지 설을 앞둔 농촌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상인들은 되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비싼 물가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낙지 골목으로 유명한 영암군 학산면 독천 5일장이 활기로 넘칩니다. 3일, 8일에 열리는 장터지만 설 명절을 앞둔 마지막 장을 보기 위해 인파로 넘쳐납니다. 제수용 수산물이며 농산물, 축산물이 좌판을 가득 채우고 입으로는 흥정하랴, 손으로는 물건을 포장하랴 상인들은 분주합니다. 옛날 작년에는 4,500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팔아봐야 알겠죠. 안 된 게. 대목을 맞은 방앗간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손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시골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설 대목을 며칠 앞둔 농촌의 5일장은 인파로 북적이지만 예년보다 크게 오른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예년보다 수산물은 10%에서 15%, 농산물도 15% 이상 올라 국내산이 있어야 할 자리엔 수입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 되면은 장애께 다 되면 비싸지. 엄청나게 다 올라가지고. 지자체마다 전통장터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공무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 목표액은 약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약 2억 원 정도의 그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돌지 않고 인파로 붐비는 전통시장. 그래도 설날을 앞두고 북적이는 시장에는 새해에는 무엇이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돕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비해 급식 단가 가운데 식품비 비율이 인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대비해 식품비 비율을 기존보다 2% 인상한 72%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급식 단가에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식품비 비율을 높일수록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오른 게 자랑스럽다면서도 다음 정부에서는 절대 재가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체부 장관을 구속에 이르게 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원을 신청했다가 번번이 떨어질 땐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를 뒤늦게서야 알았을 때 황당함. 이거 뭐지? 좀 뭐 황당하기도 했고 내가 뭘 어쨌다고 했는데. 광주가 그리고 5.18이 블랙리스트 대상이 아니었나 하는 한탄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차라리 자랑스럽다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된 뒤에 저희 딸들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존경을 안 했었는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가를 물리려 했던 행태가 뒤늦게나마 드러난 건 다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리산 산신령님한테 제가 감사의 고사를 지내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최악의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악의 공포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 바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자백을 끌어낸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란 점을 부각시킬 겸해서 안 전 대표 방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기된 전일빌딩에서 탄환을 찾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무차별 총격을 했던 계엄군의 만행이 37년 만에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창문 근처 외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에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이빌딩 10층. 국과수는 최근 이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유력하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 총탄 흔적으로 볼 때 당시 사용된 탄환이 천장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문위원회와 함께 현장 보존 방법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과 또 5.18 관련 단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보존 방안을 적정히 보존할 수 있는 건지, 5년 보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보존 방법을 찾은 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국과수에 탄환 발굴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탄환이 실제로 발굴되고 탄환의 종류가 밝혀진다면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되지 않았던 헬기에서의 사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5.18의 미해결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 열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0년의 탄흔을 고스란히 아는 채 광주의 심장부를 지켜온 전일빌딩이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5월의 탄환을 품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역사가 국회에서 자연스러운 논의를 거쳐 순리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의 증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5.18의 역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올 한 해를 부진 탈출을 위한 제도약 원년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주변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달 이상의 장기 파업에 따른 후유증과 시장 환경의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위해 금호타이어는 올해를 제도약 원년해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차형 타이어 공급 물량을 확대해 매출을 늘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로 결정되든지 간에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고 지난해 6월부터 단체 교섭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7개월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부정적입니다. 회사가 건전하고 회사가 미래 발전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보다 높은 가치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와 원재료 상승,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도 극복해야 할 난관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올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고 노사 화합과 실적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헌혈을 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헌혈을 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루머 들어보셨나요? 갈수록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다 헌혈에 대한 루머 등으로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광주와 전남 지역 헌혈자는 53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22만여 명이 헌혈을 했는데요. 지난해 약 20만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방학과 설 명절이 겹치는 이맘때면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루 평균 5일분의 혈액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1일 혈액 보유량은 4.5일분으로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O형의 경우는 3일, A형은 4일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응급 현장에서 혈액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한 건설사들에 대해 2억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아파트 분양 광고물 500여 건을 게시한 A건설사에 대해 1억 4천만 원, 지역주택조합 B사는 7천여만 원, C사에는 2천여만 원 등 총 2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구는 단속된 불법 광고물의 80% 이상이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 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최근 대선 주자들의 지역 방문이 잦아졌다며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비교 분석 평가를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이면을 볼 수 있게 보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불황 우려가 크다며 취업과 청년 캠페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호 하이빌 모닝글로리 김필수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영향을 검증해온 검증위원회가 측정망 강화와 건강 영양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최종 보고회에서 세방산업 측의 TC 저감 시설이 설치되면 배출량을 다시 측정해 공개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 추적 관리 계획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광주시에는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도 파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과 재정분권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 도입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 시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 무역 수지가 1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 전남 수출은 지난해보다 5.3% 성장한 448억 달러, 수입은 11.6% 확대된 306억 달러로 142억 달러 흑자가 예상됩니다. 무역협회는 석유, 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광주 전남 주력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여수시 돌산읍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490톤급 유조선과 9톤급 어선이 충돌해 기름 유출에 대비한 긴급 방제 작업을 펼쳤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 49살 김모 씨가 마주오던 유조선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